고대 하와이 지혜의 정수 훈화의 7원칙 첫 번째. 익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상대방의 감정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리가 없지 라고 여긴다면 모임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는 기회가 생겨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해 본다면 잘 될지도 몰라 라고 마음먹으면 그런 기회를 재빨리 잡을 수 있겠지요. 물론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발끝만 내려다보고 제대로 대화도 되지 않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호응하며 즐거울 만한 이야깃거리를 찾아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 어느 쪽에 호감이 가게 될지는 명백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일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는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어떤 감정으로 사건을 대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일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행운을 불러오는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익해는 훈화의 가르침 중에서도 무척 심오한 말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와 같은 강한 바람을 가지면 현실에 그것이 반영됩니다. 마음이 현실화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훈화의 7원칙 두 번째. 칼라. 한계란 없다. 칼라는 한계란 없다는 뜻입니다. 나와 나의 몸, 나와 타인, 나와 세계, 나와 신, 이 모든 것들 사이에도 구분은 없습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지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인간이 가진 만화 또한 무한합니다. 만화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에는 한계가 없지요. 그렇다고 에너지가 무한하니까 자지 않아도 되고 쉬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이나 바라는 것, 의식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차일지도 몰라. 도저히 고백 못하겠어.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 앞으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때 그 일을 했었더라면 하며
후회의 말을 합니다. 결과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둔 것이지요. 그러느니 죽을 때 후회할 거라면 하는 태도로 무엇이든 시도해 본다면 어떨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꼭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뭔가를 이루려 시도하는 동안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테니까요.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가진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쩌지 보다는 설령 지금 가진 것을 잃게 된다고 해도 그 일에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어 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가진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 현재 상태에만 집착하는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훈화의 7원칙 세 번째, 마키아. 의도가 향하는 곳에 에너지도 흐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아케미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난감해집니다.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가가 아니니까요. 대신 이렇게 알려주곤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먼저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3개월 후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계속 집중하며 만화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훈화의 7원칙 중 세 번째인 마키아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의도가 향하는 곳에 에너지도 함께 흐른다는 것이지요. 원하는 일이 있다면 마키아의 뜻에 따라 의식을 집중시켜 봅시다. 소원을 빌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의식도 함께 향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방향의 의식을 둔다면 안 되겠지요. 항상 만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주변 상황을 전혀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호호포노포노가 널리 알려지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정화했고 무엇을 하면 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주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감인지 아닌지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일의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빠진 나머지 현실 세계를 소홀히 하고 있진 않나요?
만화는 의식의 일에서도 필요하지만 현실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훈화의 7원칙 네 번째, 만화와 현재의 힘이 작용한다. 과거의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살롱에 오셨던 K씨는 늘 과거 일을 곱씹으며 한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여자가 4년제 대학에 가서 무엇 하느냐는 부모님의 반대로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하게 되어서 지금도 그 일이 생각나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그녀의 현재 상황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알게 된 동창들이 있고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고 현재 직장도 대학에서 알선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K씨의 결혼 상대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에 알게 된 사람입니다.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한 일은 유감이지만 전문대학에 감으로써 평생 함께할 친구, 결혼 상대, 직장까지 얻게 되었지요. 그렇게 보면 전문대학에 입학한 일이 절대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었지요. 제가 훈화의 7원칙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만화와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괴로웠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며 끙끙 앓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며 만화를 머물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사람은 과거를 흘려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각난다면 소리내어 그때 그 일은 이미 지나갔어. 삭제라고 자신에게 되뇌어 보세요. 익숙해지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말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떨쳐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화의 7원칙 5번째, 알로하. 사랑은 함께 행복해지는 일. 하와이를 대표하는 말 알로하는 훈화의 7원칙 중 5번째로 사랑과 감사, 축복을 상징하는 하와이의 기본 정신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살펴보면 A는 친절, L은 조화, O는 배려, H는 겸손, A는 인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좋은 의미를 가진 언영, 힘을 가진 말이 많습니다. 하와이 단어의 뜻 자체가 에너지, 만화가 솟아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는 영적인 숨결,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고 와는 물, 샘물, 바다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것의 근원,
최고를 뜻합니다. 평소 감사의 인사로 사용하는 알로하라는 단어조차 만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알로는 공존하는, 함께 번영하는 이라는 뜻이고, 오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오하나 가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도 느끼지만 하와이는 알로하의 정신 그 자체인 곳입니다. 운전 중에도 주의를 뜻하는 경고의 경적을 듣기는 했지만 빨리 비켜요 같은 재촉하는 식의 경적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가게의 입구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보통이며 살짝이라도 어깨가 부딪히면 항상 실례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합니다. 알로하라고 인사하는 습관은 다른 나라엔 없지만 알로하의 정신은 인사에 담을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 등 일상적인 인사말에도 사랑, 감사, 축복을 담아 상대방에게 전해보는 겁니다.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자신이 머문 장소가 하와이처럼 만화가 풍성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아의 7원칙 6번째, 만화. 모든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회사의 지시로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에는 불만이 없는 편인데 억지로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게 싫어서 회사를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저의 살롱에 오셨던 A씨가 털어놓은 고민입니다. 영어를 회사 돈으로 배운다니 복에 겨운 소리 아니야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A씨에게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고역일 뿐입니다. 한편 하와이에서 알게 된 B씨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와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영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중요한 모임을 마친 후에도 늦을까 싶어 전력으로 달려서 영어 수업에 가곤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와이에서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짓더군요. 같은 영어 회화를 배워도 자신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B씨와 회사에서 지시받아 억지로 하는 A씨. 지금은 몰라도 얼마 뒤에 두 사람의 실력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훈아의 가르침 중 하나인 만화, 즉 모든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의 힘은 내면에 있고 그래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깜짝 놀랄 정도의 힘이 나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한다는 마음 상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꼭 뭔가를 배우는 일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인 게 외롭고 싫어서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나 사귀어 보겠다는 생각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일도 사랑도 자신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훈화의 7원칙 7번째, 포노, 효력이 진실의 척도이다. 훈화의 7원칙 중 마지막 항목 포노, 진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포노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효과적인 진실은 다릅니다. 제 경우 로미로미와 마나 힐링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영혼도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저의 포노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포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제일 빛내며 사는 방법은 뭘까?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있어 최고의 길을 찾아보세요. 다만 나에게는 이게 잘 맞아 라고 마음먹고 다른 가능성은 전혀 살피지도 않은 채 무작정 내 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과 노력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녀나 결혼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날 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면 내 영혼이 제일 즐거워할까는 타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에도 무엇을 하는 게 너한테 잘 맞아 라고 단정 짓기보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즐거워 보여 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정도로만 말합니다. 내가 말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길을 잘못 들고 말 거라고 여겼던 일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힘을 뺏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 선택해서 방황하거나 커다란 손해가 생긴다 해도 인생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게는 그 경험도 필요한 일입니다.